수연불 괴공 1회 연공시. 수혁은 그동안 정말 많은 의외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지금 좌절좌정하고 있었다. 수혁은 운기조식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운기조식을 하는 것일까? 수혁은 서 있어도 말하고 있어도 잠을 잘 필요 없이 모든 시간에 운기행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더 높은 심득을 얻으려고 하는 명상인가? 그것이 맞는다면 수혁은 본격적으로 무공을 연구하려는 것인가? 그는 좌대에서 깊은 심득을 경험하고 있는 듯 고요하였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혁의 모습은 짧은 2개월간 놀라운 경험이 있었나 보다. 머리 돌반 정도 성장하여 소년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목구비 완벽하였으며 피부가 우윳빛으로 1점의 티도 없는 미남자가 되어 있었다. 만약 동네 처녀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밤마다 상사병에 끙끙 앓게 되리라. 완벽한 외모로 약관을 이제 맞이한 20에서 23세 정도 되어 보인다. 과인중지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스르르. 수혁은 번쩍 눈을 떴다. 그의 눈을 보라. 그 깊이를 추측할 수 없는 심오함, 측정할 수 없는 그릇을 담고 있듯 신비한 황금빛 이체가 더욱 번득인다. 그 빛은 너무 황홀하고 신비로웠다. 황금백정수의 힘을 이제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군. 나란 사람은 이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초인이 되었나 보다. 황금백정수를 갈무리하였다니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황금백정수가 어떤 물인가? 두 손 모으려면 60년이나 걸린다. 땅과 하늘의 전기와 금맥이 한 곳에 모여 천지금지지를 이룬 곳에 적당한 습기가 1년 내내 똑같은 수준으로 유입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어찌 24절기를 가지고 있는 천하에 이 같은 장소를 만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이 평생 인생에 절대 발견하기 어려운 기연 그 자체인 것을 위에 조건이 된다면 채점 한 홉 20년간 모을 수 있는 소량인 것이다. 청해의 자연 조건과 최적의 환경만이 완벽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인생에 정말 찾기가 어려워 고래로부터 내려온 고문원에서만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깊은 내공을 꿈꾸는 무리민에게는 그야말로 굉장한 천고의 영역이다. 일반인은 물론 양력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겠지만 무병장수의 영역이라 하겠다. 수혁은 이러한 명수에 목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천여년간 숙성되어 양력을 완벽하게 흡수한 것이다. 그러한 양력을 모두 흡수하였다면 과연 수혁의 능력은 하늘 아래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는가? 순간 석실은 백색 운무로 가득하여 더욱 신비를 자아내고 있었다. 백색 운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운무 사이에 앉아있는 수혁은 불편한 듯 손을 여러 번 저어 그 운무를 모은다. 손가락으로 빨려 들어온 운무는 이내 손가락으로 다시 튕긴다. 운무로 모은 정체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 석실벽에 꽂혀서 들어간 틈은 놀랍게도 북두칠성의 모양 7개의 아주 미세한 구멍이 생겼다. 일반인의 육안으로 그 구분이 힘들 것이나 초고수에게는 이 흔적을 발견하면 굉장한 심득을 얻을 수 있는 수혁의 상승 기공이었다. 정말 이제는 어이없게도 수혁의 이 같은 능력은 놀랍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좌대에서 벽까지는 10여 장 거리나 되었지만 왠지 수혁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수혁은 이제 공간을 격하고 손을 들어 석실 벽 정면에 산소화를 새겨넣고 있다. 수혁의 실력은 당대 최고 화공의 실력과 비견될 수 있는 화폭을 담아내고 있었다. 어느 지역 산소화인지 그 모습이 너무나 명확히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산소화를 보느라 하면 눈에는 새나 동물들이 살아나올 듯하다. 토끼, 물가의 개구리, 대나무 숲 등. 아니 이 산소화는 절벽 아래 바로 수혁이 머무는 이 근처의 지역을 묘사한 산소화가 아닌가? 왜 수혁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약 2시즌 노력을 기울여 그림을 멋지게 완성하였다.
후대를 위해 석벽 벽면에 부조로 이 그림을 남긴다. 어떤 후손이 이 그림을 통하여 심득을 얻을지 모르나 만절기공이 문 구결과 수정의 능력을 남긴다. 내게는 만절기공이 필요 없으나 이 땅의 악이 득세한다면 만악과 천작이 되는 무공으로 충분하리라. 후손이 이를 통하여 대성하건 또는 발견하지 못하건 그 몫은 후대에 맡긴다. 만절기공. 앞으로 만절기공은 수역의 절기의 특징을 이루는 기초심공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큰 심득을 주게 되는데 이제 수역은 석실을 나와 석양을 바라본다. 해가 지는 모습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어지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인가. 아, 내가 만들지 않았으나 보는 것도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아름다움에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수역은 전망 좋은 석전의 뜰에서 아래의 그림처럼 펼쳐진 산하를 보며 감탄을 하였다. 그리고 이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제4대 광주 신장이 기다리라고 한 5대 신장은 언제 올지 그냥 강으로 나가 유람이나 하며 연시세가를 찾아볼까? 아니지. 그래도 제5대 신장을 기다리는 것이 맞겠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충성을 다한 당부인데 이제 대지는 어둠에 깔린다. 스르륵 찌르륵 이름 모를 풀벌레의 소리가 들리고 수혁도 흥얼거렸고 땅바닥에 얼은 주먹만한 차돌을 손짓하며 화공선물로 끌어온다. 공중에 띄운 돌은 허공에 격하며 도공의 자세로 그 돌을 돌리며 귀로써 다듬어 나간다. 신기하게도 돌이 빙글빙글 돌며 제법 술잔의 모양을 갖춘다. 수혁의 손이 조공의 모습을 취하니 놀랍게도 돌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이제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면서 속이 파이는 것이다. 회전을 멈춘 돌 위에 선매진화로 돌을 한번 달군다. 그리고 30여 장 떨어져 있는 사과 나무에 손짓하자 사과 한 개가 퍽 소리와 함께 형체를 잃고 제비되고 기화되어 나라와 돌멩이 술잔 위에 머문다. 아주 순식간에 사과즙은 기화환상을 일으키며 향긋한 과주 냄새가 난다. 이 과주는 술잔으로 수혁의 손짓에 따라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간다. 손으로 천천히 날아든 술잔을 손에 쥐고 수혁은 술을 흘리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한 손에는 술잔, 한 손은 뒷짐을 지고 풀벌레 울음바 삼아 흥취나 나는지 수혁은 흐느적거리다. 쥐민 듯 몸을 놀리며 흥취를 즐기고 술잔을 기울여 한 모금 들이킨다. 본인이 만든 과주에 감동을 하는 것인지 한번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어 보았는데 그 맛이 상당한데 정말 일품이야. 시시때때로 즐겨야겠군.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고요한 풀벌레의 소리마냥 강물처럼 흘러간다. 수혁은 언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추적추적 내리는 비, 온통 하늘은 먹장구름에 쌓여있고 빗물이 들어와도 상관없는지 중앙석실 문은 열린 채 열려있는 문으로 비가 들이친다. 비가 들이치는 모습을 보며 이내 식탁에서 책을 읽는 수혁은 길을 유형화하는 부분에서 잠시 명상에 잠긴다. 빗물이 들어온 것은 산매 진화를 일으켜 말려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는 그냥 빗소리를 들으며 독서하고 싶은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약 천여 년간 모든 서재의 책들은 대법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혁의 기억 속에 있었다. 그러나 수혁은 다만 빗소리의 정취를 느끼며 독서를 하고 싶었다. 세찬 빗소리, 석실이 부분 절벽에서 흘러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하지만 나중에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물을 말리는 번거로움이 있다. 석실로 스미는 물들을 보며 수혁은 혼잣말하였다. 길을 유형화시킬 수는 없을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느끼고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길을 유형화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지난번 이곳 석실을 찾을 때 수구를 만들었듯이 귀로써 동물을 가둔다든지 귀로써 물건을 분해한다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수혁의 손가락은 석탁 위에서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순으로 두드린다.
하지만 계속해서 허공 선물을 운영하고 신경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일정 기간 내가 수위를 조절하지 않아도 기가 계속해서 작용하여 공간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찌하면 될 듯 싶은데 수혁은 있던 책을 덮고 일어서서 호련히 순식간 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순간 이동인가? 아님 특별한 보법인가? 세상에 어느 보법도 이 같은 것은 없다.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면 소림의 금강부동신법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수혁의 모습은 분명히 이 신법은 아니다. 때때로 무림민들의 대결로 현경이나 화경에 이른 고수들이 간혹 이형환위의 모습을 선보인다. 고작 있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 또한 많이 벗어나도 1여 장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밖에 없다. 그러나 수혁의 모습은 무공이라기보다 도술에 가깝다. 헐, 이러다가 수혁은 바로 우화등선하는 것은 아닌지. 손으로 빗물을 받는다. 너무도 신기한 듯 물을 만진다. 물에도 기의 흐름이 있다.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을 담고 냇물을 만나면 냇물이 되며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되고 나뭇가지 위에 떨어지면 일정 부분 나무와 동화되어 나뭇잎 물방울이 되는구나. 하지만 물들이 모이면 발도 깎아내고 산사태를 만들고 엄청난 능력과 강력한 힘으로 화괴 또한 만드는구나. 수혁은 기로써 결계를 만들어 보았다. 무공인가? 무술인가? 손을 떼어내어도 결계로 인해 동그랗게 물이 담겼다. 물이 둥둥 떠다닌다. 이내 밖으로 향해서 떠다닌다. 비를 맞아도 떠다닌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떠다닌다. 스팟 후드득 바닥에 쏟아져 이내 젖어 있는 땅으로 다른 빗물과 함께 흐른다. 되는데 재미있군. 수혁의 얼굴은 짓궂은 얼굴을 하며 석실문의 결계를 친다. 조금 길을 조절하고 시간을 들여 힘을 기울인다. 이제 물은 들어오지 않은 채 빗소리를 들으며 독사를 할 수 있겠군. 수혁은 자리로 돌아와 석실의 정면을 보며 황금 미소를 짓는다. 시간은 흐르고 석탁에 앉아 독사를 즐기며 수혁은 제갈량의 적벽대전이라는 고서를 읽는다. 나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임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나 보네. 바람과 날씨를 조정하다니 훌륭하군. 나도 해볼까? 이내 수혁은 고개를 젓다가 수혁의 눈에서 강한 안광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수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드디어 녀석이 올라오는군. 성문 밖 1200여 장 밖에 낯선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매우 기준맥진한 모습이었다. 쯧쯧쯧. 왜 할 일 없이 절벽을 손으로 찍어가며 이틀 동안 오르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연시세가에서 무엇을 배운 건지. 수혁은 혼자 생각하고 그 낯선 사람은 매우 힘들었었는지 자리에 누워버린다. 비가 오건 말건 상관이 없고 그저 너무 힘들었는지 질척한 바닥에 누워 급한 쉼을 몰아쉰다. 낯선 자는 맘사가 힘들었다. 목이 마른지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먹으며 무엇을 성취했다는 만족감에 바보처럼 연실 웃고 있는데 흙탕물에 누워있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